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서도 누구부터 접종할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1,000만 명분 백신 가운데 초도 물량인 5만 명분이 2월 초에 도착할 것이라며 첫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수입과 항공수송은 국토부, 그리고 국내 백신 보관과 유통은 국방부, 접종 준비와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1호가 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이죠. 식약처가 셀트리온의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권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환자들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공개된 데이터가 부족해서 현장 투입 전까지 철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30분 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항원 진단 키트가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 진단 키트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승인했으며 민감도 90%, 특이도 96%의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 방식은 임신 진단 키트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본격적인 국내 유통을 위해서 한미약품은 MRO, 즉 기업 운영자재 구매 솔루션 전문기업인 서브원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해당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약 5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5명이 숨지는 등 부작용 사례가 139건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초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프랑스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현재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은 7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국내 제약업계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은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자체 개발 신약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동국제약이 코로나19 진정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 성분의 정액 마취제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에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일본 등에 포폴 주사를 수출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콜롬비아와 멕시코, 불가리아에 비상 공급 물량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히알루론산 성분의 주사제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현지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메디톡스사 관련 소식입니다.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가 1월 26일자로 품목 허가 취소됩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며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이 제품을 회수,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처방의약품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주춤한 반면에 중견 제약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6,665억 원의 원해 처방 실적을 기록해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견업체 가운데서는 HK-이노엔이 궤양치료 신약인 K캡 덕분에 3,155억 원으로 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종근당 등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처방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동제약이 무기명,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방식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동제약이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신약 연구 개발비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국 관련 소식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 정보는 물론이고 품목별 최저가 판매 약국을 알려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점차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양나와 사이트는 가장 문의가 많은 탈모약을 비롯해 비타민 제제, 구내염 연고 등까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정보와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부 약사들은 이처럼 약국의 판매 가격만 단순 비교하는 사이트가 확산되면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오히려 약국 광고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이 KF 마스크 온라인몰 판매 가격이 약국보다 싸다 보니 약국에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요즘 대형 쇼핑몰들의 경쟁으로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은 심지어 약국 공급 가격보다 낮아져서 많은 약국들이 마스크 판매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제약회사들의 마스크 대량 판매 정책을 꼬집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는 2020년도 의약품 부작용 및 환자 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대면 시상식을 지난 18일에 열었는데요. 부산 기장의 엔젤팜 약국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최우수 약국으로, 그리고 서울노원의 이화약국은 환자 안전사고 보고 최우수 약국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약사회 관련 소식인데요. 2021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화상으로 열어서 가칭 한국사회양료학회 창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회양료 서비스는 기존의 방문 양료 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약국 밖 양료 행위를 지칭하는 건데요. 지난해 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회양료 서비스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의약 관련 단체들의 동정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원희목 현 회장의 임기를 2023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17년에 취임한 원희목 회장은 두 차례 임기 연장이 되면서 총 6년간 제약바이오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의약단체 관련 소식입니다. 제22대 서울시 의약품 유통협회장 선거에서 박호영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호영 후보는 81표를 얻어서 정성천 후보를 23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선거인 수 151명 중 139명이 참여해서 투표율 92%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선거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끝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인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최대 주주인 이정규 대표이사가 사원들에게 통큰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규 대표는 자신의 보유 주식 가운데 11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1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이 물량은 4년간의 의무 예탁 기간이 끝나면 조합원들에게 배정됩니다. 의학계 주요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